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권영주 퓨처모빌리티 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바쁘셨다고요? CES 다녀오셨다고요? 네, CES가 아무래도 이제 모빌리티 쪽에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직접 현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CES가 컨슈머 일렉트릭 쇼인데, 쇼인데. 네, 최근에 이제 에브리띵으로 바뀌었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보신 소감이. 이제 모빌리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기업들의 욕망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걸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었고요. 그러자면 또 인식에 대한 하드웨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니까 그런 뭔가 카메라, 레이더 쪽의 기업들이 우리가 인식을 많이 개선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가 뭐 자율주행과 맞물리는 게 또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기차인데 이 테슬라가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가격을 최대 20% 인하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거 일종의 뭐 재고떨이 아닌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시각도 있는데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등장할 전기차가 사실은 19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 말은 이제 테슬라가 지배하던 승용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 대형차 완성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속속 뛰어들 텐데 이때 이제 테슬라의 입지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산을 위해서 이제 테슬라도 대폭 할인은 불가피한 수준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 가동률을 낮춰야 되잖아요. 미국 인사이드 EB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올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점유율 40%가 처음으로 무너졌는데 올해는 이제 점유율 자체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테슬라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경쟁자는 늘어나고 네. 차는 뭐 판매량이 줄어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또 앨런 머스크 이게 또 약간 CEO 리스크 또는 오너 리스크라는 표현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상당히 좀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이 호감도가 추락한다.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 가지고 정말 테슬라 추락이 심각한 건지 전문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편향적인 측면이나 메시지 날릴 때마다 주가가 요동치는 거는 네. 이제 일희일비한 대외적인 변수라고 보는 거고요. 이 업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기차는 이제 시장의 형성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성기는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 전문 기업이 유리한 측면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끌고 가는 기업이.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시장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한 위치를 점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형성기가 아니라 도약기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그렇죠. 그때 이제 수많은 이제 양산 대기업들이 진출을 할 텐데 이 기업들은 이미 애프터 서비스망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에서 이미 수익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도 테슬라처럼 올리고 내리고의 어떤 그 범위를 높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가 구입할 만한 가격에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테슬라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뭐 거의 독보적인 위치였던 게 불과 몇 해 전에 그렇죠. 그렇게 느껴졌고 테슬라를 타면 완전히 뭐 얼리어답터의 전형처럼 보이는 막 그런 시절이 뭔가 있었죠. 좀 있어 보였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위기로 치면 뭐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뭐 비아디나 샤오펑 같은 이 전국 전기차 주가들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네. 중국이 리오프닝과 함께 부양책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제 올해만 놓고 얘기해 보면 중국 전기차는 작년 대비해서는 아주 활성화는 못 되겠지만 그나마 선전을 좀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단 변수가 뭐냐면 중국이 올해부터 보조금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예. 이게 엄청난 변수예요. 지금까지 보조금만 30조 원을 투입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보조금 없이 제조사가 스스로의 제품 경쟁력 가지고 승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사는 고민하겠죠. 가격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결국은 저렴한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성능 향상으로 승부수를 띄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내수에서 아무래도 위축되는 물량은 제조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걸 어디에서 팔까를 고민할 거예요. 가장 눈독을 들이는 시장이 바로 동남아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친환경차가 작년에 중국 내에서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705만 대가 생산됐는데 올해 900만 대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생산 자체는 늘어날 텐데 중국에서 보조금을 줄였다? 그러면 중국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난다?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해외 시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전기차 수출 형성에
들어간 첫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또 그 중국이 보조금 폐지한 거에 대해서 또 그 상반되게 네.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장 형성기에는 보조금을 넣어서 이걸 좀 시장을 네네네. 이 붐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왔다 판단되면 이제는 가격으로 승부해라, 가성비로 승부해라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보통 우리가 주는 시장과 주지 않는 시장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는 시장은 아무래도 기술 촉진이 조금 더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근데 주지 않으면 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에서 중국이 시장을 선점했다라고 판단하고 그 저가의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자.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또 IRA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중국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보조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 이제는 정말 가성비로 승부한다면은 뭐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나 중국의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지금까지 우리는 2차 전지 이 산업에서 그 프리미엄 배터리를 만들었죠. 예.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데 그런 시장은 대부분 보조금에 의해서 그렇죠. 초기 시장이 형성돼 왔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중국은 저가차 중에 저가의 배터리 가지고 보조금을 투입했었는데 이제 보조금을 뺨으로써 그 저가의 경쟁력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큰 무기로 작용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국내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3원계 배터리 외에 우리도 이제 그 중국과 똑같은 인산철의 저가 배터리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시장이 향후에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그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애플과 삼성 그 스마트폰이 고가 사양이었는데 네네. 그다음에 보급형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포드의 진팔리 CEO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25,000달러에서 시장이 형성된다. 여기서 승부수가 나고 이걸 보고 이제 최근에 폭스바겐이 이런 얘기도 했죠. 25,000달러도 비싸다. 그러니까 2만 유로 이하, 한국 돈으로 따지면 2,700만 원 정도. 보조금 없이 2,7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야 나중에 보조금이 빠졌을 때도 그렇죠. 소비자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가 앞으로의 생존 관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 가격도 가격이려니와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가 아직은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은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테슬라 뭐나 뭐 현대차 이렇게 약간 화재 사고 같은 거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좀 꺼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작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시장 점유율이 2%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네네. 현대차 그룹은 이제 신차 등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간에 중국 시장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방침인데 단기간 내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중국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점유율이 빠지고 생산 자체가 줄어들고 심지어 공장까지 중국의 신생 스타트업 기업에다 매각을 해야 할 정도로 예. 위축이 되나를 봐야 될 텐데 이건 내연기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 시장이 커지면서 한때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내연기관 시장의 성장이 거셌는데 이때 이제 중국의 토종 브랜드들 있죠. 흡작했던 예. 이런 기업들이 저가의 내연기관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를 위협을 했죠. 이때 사실은 같은 내연기관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이때 전기차로 돌아서서 승부를 걸었어야 되는데 네.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내연기관으로 대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실패로 연결이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전기차를 이제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쏟아내면서 전기차의 대응 시점도 이제 늦어버린 예. 거죠. 그나마 이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은 앞으로 내연기관을 하지 않고 네. 전기차로만 승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과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올해는 다시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참 중국 시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최근 예정됐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를 미뤘어요. 그 이를 두고서 또 시장에 말들이 많은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시장인데 뭐냐면 지금 중국산 전기차하고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차이인데 이게 과연 보조금을 왜 주냐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이 법률에 근거하면 대기질 개선하고 산업 촉진이 명분입니다.
근데 둘 가운데 이제 산업 촉진의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게 최근에 이제 전기차 예. 보조금 개편안의 방향이거든요. 그럼 이제 산업 촉진이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한국산 배터리의 산업을 촉진시켜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촉진시켜 줄 거냐라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보조금을 차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인산철 계열의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가 많이 높지 않잖아요. 예. 반면에 이제 우리는 NCM 계열의 배터리를 쓰니까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경우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산 전기 버스는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반발을 강력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과거에 보조금 줄 때 우리 한국산 3원계 배터리 안 줬잖아요, 보조금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안 주면 보복처럼 보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에너지 밀도, 산업 촉진 차원에서 에너지 밀도 가지고 이제 자국산 배터리를 밀어주겠다라는 걸 좀 전환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당장의 보조금을 못 받게 된 거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항의하는 상황이죠. 아니 과거에 그 우리 3원계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 안 주고 네. 뭐 여러 가지 차별, 한학년과 맞물려 가지고 막 그런 차별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자기네들이 하면 당연한 거고 네. 우리가 하면 무슨 뭐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너무 억지 아닙니까?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호혜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눈치 보는 게 이 호혜 원칙이 아니고 사실은 한국 내 배터리 생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배터리 소재의 80%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소재를 우리가 주고 그걸로 배터리 만들어 파는데 중국산 완제품 자동차에다가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러면 소재도 안 팔게. 라고 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촉진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아예 배터리 산업 자체가 더 위축시켜버리는 그렇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미 환경부가 보조금 제도를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하루 전날 급하게 연기를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또 뒷배경이 있군요. 하여튼 공급망이라는 거 정말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리튬이온 배터리 종주국인 일본을 휘어잡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 제조업 자존심인 토요타마저 LG 엔솔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미국 얘기인데 지금 이제 LG엔솔이나 SK온이나 뭐 삼성, SDI가 앞으로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많이 예.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공장을 몇 곳 갖고 있는 토요타도 어디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만들어 팔려면 배터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에 워낙 주력을 하다 보니 토요타에 공급할 여력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일본의 자동차 기업이죠. 혼다가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선택 방안이 토요타도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 기업에다가 배터리 공급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K 배터리 업체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좋고 이제 미국이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를 배제하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다 좋은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이 프리미엄 성능의 고사양 배터리만 가지고 시장에서 승부하는 건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이 무한정 지급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올해 이제 100만 원 축소가 된다는 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성차 기업이 원가 절감에 나서야 될 텐데 그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렴한 배터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차종을 원하는 시장에는 저렴한 배터리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프리미엄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사는 시장에는 이제 그 제품을 좀 양분화해서 시장에 맞게 대응하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뭐 시장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맞춰가야 시장의 됩니다. 수요에 맞춰가야죠. 그건 당연한 거겠습니다. 자,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 권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